뉴스닥 세밀의 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이준석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인터뷰 들으셨죠? 예. 저 하루에 막 2개씩 먹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뭐 제일 좋아하는 요리가 계란찜, 계란말이, 계란 프라이. 계란. 그러니까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식 베스트 안에 들어가는 건데. 저는 최근에 살 뺀다고 일주일 동안 계란하고 우유만 먹었던 적도 있어요. 이렇거든. 정말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식인데 이거 전수조사 철저히 해서 이게 그 양계 농가도 피해보면 안 되거든요. 선량하게 정말 정직하게 사육하시는 분들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려줘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그 얘기 꼭 전하면서 뉴스닥 상한가부터 바로 들어가야겠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상한가 허성모 소장님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예, 오늘 저는 모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상한가로 잡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랜만에 뉴스닥에 이름 올립니다. 상한가로 이준석 위원장. 전 김부겸 장관을 올렸습니다. 김부겸 장관. 먼저 문재인 대통령 얘기부터 좀 해보죠. 뭐 지지율이야 계속 높았던 건데 특별히 이번 주에 상한가로 정하신 이유는? 그렇죠. 오늘이 광복절 아닙니까? 예. 광복절에는 대통령들이 대개 그 메시지를 기념사에서 아주 굵직한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까? 내죠. 특히 이제 대북 문제, 그다음에 대일 메시지, 그리고 이제 국내의 뭐 독립유공자들의 처우 문제라든지 국내 현안에 대한 일부 언급 이렇게 되게 세 가지를 많이 내시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뭐 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북핵 문제라든지 북미사일 문제, 안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북 관련된 메시지를 분명하게 낼 것이고 예. 결국 어제 그 단초가 조금 나왔죠. 맞습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게도 뭐 그 우리와 같은 입장이 갈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오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17일 모레는 취임 100일 아닙니까? 목요일 날이 취임 100일 되는 날. 이거 뭐 틀림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과 소통하는 큰 소통의 장이 마련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럼 이때는 국정 전반 지금 쭉 펼쳤던 게 있죠. 예를 들면 뭐 문재인 케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라든지 예. 그다음에 그 주택 대책도 이미 나왔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금 문제 나오죠. 뭐 이런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특히 이제 지난 100일 동안에 인사 문제 중에 낙마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5대 불가 원칙이 있었는데 그분이 잘 안 지켜졌던 부분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적인 뭐 사과와 양해의 말씀까지도 포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면서 어쨌든 이번 한 주는 문재인의 한 주다. 그렇게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한가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문재인 슈퍼위크라고 불릴 정도로 이번 주에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근데 어제 저희가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인터뷰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해서 점수를 주십시오 했더니 들으셨어요? 낙제점. 네. 나는 점수 박하게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낙제점을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나중에 전해 들은 바로는 그 민주당 지도부가 인터뷰를 들은 거예요. 지도부 분들이 아주 부글부글 뭐 회의석상에서 분노의 이야기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두 분은 몇 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점수를 몇 점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상당히 부글부글 하실 분들이 있는데 저는 대학교 때 C만 받아도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70점 하면 되게 좋은 점수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생각하면. 네, 그런데 이게 또 잣대라는 게 모호해가지고 제 생각엔 낙제점은 아니고요, 절대.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엔 여론조사 수치 나오는 것 정도가 실제 점수가 아닐까. 100점 만점을 친다면은 70점에서 80점대 중간 사이가 그걸 보고 이거는 과거에 보면 지금 이제 취임 한 100일 차였던 정부들의 박근혜 정부 때 보면 한 50%대 초반 요 정도 나왔던 거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그 사람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지적했던 것이 안보 문제였는데 그렇죠. 최근에 안보에 대한 일련의 대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 리스크를 견뎌냈다는 것.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운전대를 잡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걱정했던 것,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걱정했던 것에 비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에는 그 최대 약점이라고 했던 안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뭐 무난하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는 큰 하락 요인이 있긴 어렵다라고 봅니다. 근데 진짜 안보가 좀 무난하게 흘러가는 거 맞아요. 국민들은 사실은 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보수 정당이 있지만은 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형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정부가 들어와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약간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제한적이니까. 같이 맞장구 쳐서 속된 말로 호들갑을 떨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도 북한 다 호들갑이거든요. 제가 보는 상황은. 근데
서로 호들갑을 떨면 이게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허성모 소장님.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많은 비판을 했더라면 제가 이렇게 방어를 했을 텐데 제가 방어할 논리 이미 다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이제 정우택 대표가 이렇게 박하게 준 건 뭐 야당은 원래 박하게 주는 게 일반적 관행이긴 한데요. 그만큼 지금 야당이 다 어려운 처지에 있죠. 근데 그중에서 제일 제가 귀에 와닿는 이야기는 쇼통이다.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다. 이런 지금 말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 쇼통 하나 뭐였어요? 불통. 또 하나 뭐였습니까? 먹통이었나요? 쇼통, 불통, 먹통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쇼통은 자꾸 쇼를 한다. 이 포퓰리즘적인 행보를 보인다. 이 아니 얘기하셨어요. 정치는 포퓰리즘 해야 돼요. 그리고 정치는 쇼를 잘해야 됩니다. 오호. 그런 포퓰리즘도 할 줄 모르고 쇼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늘 망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정치는 국민들한테 다 정치인이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게 쇼 아닙니까? 근데 그 보여주는 거를 예. 진정성을 담아서 잘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문 대통령은 비교적 진정성을 잘 담아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치인이 잘해야 될 덕목이에요. 오히려 쇼통을 한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해야지. 쇼통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늘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 비판이 아니라 칭찬이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포퓰리즘이라는 게 나쁘게만 자꾸 의식하는데 우리가 과거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포퓰리즘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조금씩 발전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포퓰리즘이 너무 강하거나 이렇게 될 때 물론 문제가 있죠. 포퓰리즘만 하면 안 돼. 쇼만 그렇죠. 하면 안 된다. 안 되지만 그 안에 진정성을 담고 또 그 포퓰리즘이라는 게 일반 대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중한테 조금이라도 삶의 그 여건이 좋아진다면 그런 포퓰리즘 해야 되는 포퓰리즘이죠. 그런데 그 포퓰리즘 때문에 국가의 근본이 무너지거나 망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말 국민 대다수의 삶을 위해서 하는 포퓰리즘이라면 그건 나쁜 포퓰리즘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이 정우택 대표님이 고정관념에 밖에서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근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들도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사실 포퓰리즘도 정치인들이 많이 활용하죠. 그런데 뭐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돈 안 드는 거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돈 드는 거 예를 들어 좀 조세가 투입돼야 되는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물론 정부 내에서 이제 다 기획을 하고 했겠지만은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이제 재정 투입 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아까 말했던 문재인 케어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건강보험 정책. 뭐 그걸 건강보험 잉여금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나중에 가면 어차피 조세 투입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사안인데 지금 잉여금이라는 건 언젠가 고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이게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던질 텐데 사실 정치인이 포퓰리즘 해도 되고요. 다만 책임은 져야 됩니다. 나중에. 돈 안 드는 포퓰리즘 해야 되고 또 돈 드는 거 했을 땐 책임져야 된다. 결과에 옛날에 대해서. 예를 들어 따져보면은 뭐 많은 사람들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겠지만은 베네수엘라고 두바이고 전부 다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아무도 뭘 안 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책임져야 될 상황이 왔을 때 그게 책임져야 되는 것인데. 허성모 소장님 책임지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책임져야죠. 책임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설계해야 된다. 신중하게. 물론 좋은 말씀이에요. 발표할 때는 이준석 크게 위원장. 발표하고 최대한의 그 목표치를 발표하지만 맞아요. 구체적 실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쇼도 좋고 국민 어루만지는 포퓰리즘 행보 좋지만 책임져야 된다. 이 부분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생각하고 있으리라 기대를 하면서 이준석 위원장의 상한가 가죠. 김부겸 행안부 장관 고르셨어요? 예. 사실 이게 김부겸 장관이 이제 경찰 수뇌부를 이제 소집해가지고 체벌을 했잖아요. 단체 체벌을. 예. 단체 체벌했습니다. 경찰 불러놓고 다 이제 단체 체벌했는데 제 생각엔 이거를 김부겸 장관에게 역할을 만약에 청와대 쪽에 준 것이라면은 김부겸 장관에게 다음 역할이 있을 것이다. 장관 이후에. 그중에 이제 가장 다가오는 일정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에서 대구 출마를 종용받을 수도 있다. 예.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을 끊는 모양새를 취했지만은 선을 끊는 게 맞고요, 지금은. 지금부터 뭐 나 대구시장 나갈 거다 그러면 장관 업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끊는 건 맞는데 제 생각에는 김부겸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단독 드리블 찬스가 안 나오거든요, 보통. 맞아요. 그것도 일요일 날 생중계가 됐어요. 많은 종편에서. 보통 이거 잘못하면요, 이거 청와대에서 엄청나게 혼납니다.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철도 파업했을 때
철도 파업의 해결자로 마지막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막 노조랑 협상하고 이래가지고 타결안 내니까 청와대가 엄청나게 그때 막 김무성 대표 공격했어요. 그 단독 드리블이었습니까? 네, 그때 왜냐하면 그때는 야 우리가 다 이거 나중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왜 가로채냐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서 반응이 나는데 가로채서. 제가 봤을 때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율이 되고 오히려 청와대가 당신이 하시오라고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라 김부겸 장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조율됐을 거다, 청와대가. 다음번에 다른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세요, 소장님?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이거는 뭐 청와대하고 조율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정리하는데 청와대가 직접 났으면은 예. 청와대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 아닙니까? 임명권을 가지고 두 분 다 뭐 이렇게 직위 해제하거나 아니면 해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는 뭐 지금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청와대가 한 번 기회를 더 줄 테니까 잘해보시오 이렇게 말하면 청와대 별 강단이 없어 또 보이기도 하고. 저도 거기 동의하는데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근데 지금 이게 그냥 보도로 나온 게 아니라 비공개로 한 게 아니라 생중계까지 해가면서 공개적으로 입장부터 시작해서 혼내는 장면까지 온 국민이 다 보게 했어요. 그렇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 역할을 이제 뭐 주무장관이 하도록 한 거죠. 그건 뭔가 하면 이제 주무장관들에게 정말 실세 장관으로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청와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뿐만 아니라 모든 장관들에게 이렇게 알아서 힘있게 일 좀 잘해보세요 하는 국정 전반에 대한 저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김부겸 장관은 정치인 출신 장관이고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금 이준석 의원이 평가했던 그런 부분의 의미까지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차기 대권을 생각하는 행보들을 좀 보이고 있다. 강한 이미지 보이고 있다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서 김부겸 장관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역할을 줄 것인가. 왜냐하면 사실 그 행자부 밑에 원래 경찰이 있는 게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자부 장관이 경찰에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총장이 있지만은 그렇게 지휘권 행사하는 맞습니다. 것도 1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이제 김부겸 장관 역할이 주였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사실상 이제 다른 장관들 위에 이제 김부겸 장관을 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정부 내에서 김부겸 장관 발언이 많아진다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차기 대권주자 경쟁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안희정 지사 얘기 나오고 이재명 시장 얘기 나오지만은 거기에 김부겸 장관을 얹어가지고 사실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대통령의 권위가 올라갑니다. 그런 고도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고. 예. 그 정도까지. 아니, 당연하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한 팬덤. 그 팬덤에서는 지켜볼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행보를. 누가 잘하나. 지금까지는 뭐 안지사나 이렇게 이재명 시장한테 대통령께서 호감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 이거 보니까 김부겸 장관이 또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네? 그러면 단박에 관심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예를 들어 뒤집어 먹고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안 해서 굉장히 이제 대권 주자를 못 키웠는데 아까 말했듯이 김무성 대표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거기다 대고 혼내고 이랬던 건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고도의 정치술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네, 뭐 왜 웃으세요? 아주 소장님?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데 그런데 동시에 이제 중요한 것은 김부겸 장관의 권력 의지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이런저런 뭐 이렇게 해도 본인이 강력한 권력 의지가 없으면은 결국 이건 백약이 무효거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권력 의지가 조금 있습니다. 넘치죠. 아니 김부겸 장관 우리 잘 알고 있지만은 군포에서 멀쩡하게 삼선 의원 하시다가 그거 때려치고 대구 가셨으면 업그레이드 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 권력 의지는 대단한 분이에요. 그거를 이번에도 굉장히 강하게 증세 얘기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 호되게 질책한 것도 그렇고 저도 대단한 분이에요. 권력 의지 굉장히 보여요. 뭐 권력 의지가 있고 다만 이제 지방선거가 아직 조금 남았기 때문에 맞아요. 본격적인 것은 지방선거 이후인데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에 나가느냐 마느냐가 이분의 권력 의지가 정말로 있느냐 없느냐 한 번 더 시험대가 될 거다. 대구시장 결정적 나가면. 시험대가 될 거라 봅니다. 시간 없는데 또 여쭙고 가야겠네. 나갈 것 같습니까? 안 나갈 것 같습니까? 대구시장. 저는 나가라고 권유하기에는 그 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이라서 그렇죠. 참 마음이 합니다만은 나가는 게 나가는 게 맞죠. 다음을 생각하면. 제가 천기누설 해볼까요? 예. 이번에 다 가시고 지든 이기든 간에 다음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 역할을 주신다면은 그 다음에 또 총리하라고 부를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아니 총리한 사람은 아무도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주시더라도 사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징크스는 깨라고 있는 겁니다. 야, 김부겸 장관 얘기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상한가 어쨌든 김부겸 장관, 하한가 넘어가죠.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호성문 소장님? 예, 저는 전두환 대통령과 그 척건들을 하한가로 잡았는데요. 전두환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자서전 냈죠. 그런데 자서전의 내용이 진실성이 문제가 되고 하태경
김병희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쓰기는 다른 사람이 쓰고 이름만 빌려준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의혹 제기할 정도로. 그럴 정도인데 그 특히 이제 광주 민주항쟁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특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자기는 광주에 뭐 씻긴 곳에 재물이 됐다, 희생양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정도로 폄하하고 그렇죠. 정당성을 계속 훼손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광주 시민들과 민주화 운동을 했던 모든 국민들에게 상처를 한 번 더 덧나게 만드는 것이고 그 광주화 민주운동이라는 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결정적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에게 아픔을 계속 주고 있고 역사를 부정하고 있고 자기 합리화 변명만 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가를 드렸는데요. 특히 그 비서관을 지낸 민정기 전 비서관인가요? 이분은 뭐 이런 그 법원에서의 판매 금지 처분에 대해서 이게 부당하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분들 아닙니까? 감히 이분들이 민주주의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정말 화가 나죠. 그래서 제가 그 채권들까지도 제가 오늘 한가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청취자 한 분은 하한가를 3번 줘도 3번 주고 상장 폐지시켜줘도 이게 부족할 정도다. 이런 분노의 문자를 주실 정도예요. 하한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측근들. 이준석 위원장은 하한가 먹으러 나오셨습니까?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제 국민들의 기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이제 서로 이제 콜플레이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모양새라면은 오히려 외교부 장관이 국민들이 이런 원하는 바를 좀 속 시원하게 좀 풀어야 되는 바가 있는데 지난번에 뭐 왕이 외교부장 만나서도 그렇고 지금 이 엄중한 외교 사태에 있어가지고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안보 라인이 외교 라인을 압도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다소 경직된 반응들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이제 외교 라인이 안보 라인에게 압도당하는 모양새가 완전 보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송영무 장관이나 아니면 정의용 안보실장의 어떤 이런 현 상황에 대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 속에서 반대로 이제 외교부의 안보 라인의 역할은 강하게 말하고 외교부의 역할은 어쨌든 그는 협상을 이끌어내는 게 역할인데 최근에 그 부분에 좀 역할이 좀 미진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경화 장관 하한가? 좋은 지적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안보 라인에 안보 우위에 뭐 중심주의에만 있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미 외교 라인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외교 라인의 역할이 거기서 많이 녹여나서 오히려 이제 강경화 장관이 이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역할이 좀 작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은 이제 특히 이제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잘 못한다고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더라고요. 뭐 그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옳은 지적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한미일 동맹, 특히 한미 동맹을 굉장히 보수 언론과 뭐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럼 뭐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조하는 순간에 중국과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전제를 다 두고 이야기해놓고 이제 와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더 잘해야지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느냐라고 질책을 한다는 것은 그때 주장한 거에 배치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지금 어쨌든 한미일 삼각동맹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삼각동맹 사이에 어쨌든 우리가 냉전이라 말할 정도로 이렇게 각이 지고 있는데 이걸 두 개를 동시에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건 누구한테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는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잘할 의무는 있죠. 그런데 너무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물론 지금 우리 이 의원 비판은 그걸 비판하는 건 아니죠. 이 차원에서 어쨌든 외교부 장관의 존재감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비판인데 그 말씀에는 뭐 동의를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운전대를 잡겠다고 했을 때 그 운전대를 잡겠다는 의미 뭐냐면은 이제 그 왼쪽에 운전대 잡고 이제 대통령이 앉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트럼프 태우고 그다음에 앞에 시진핑 서 있으면 시진핑 피해가지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태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둘 다 태울 수가 없어요. 방향이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는 안 타겠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시진핑은 지금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참 무겁기를 태산같이 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교 당국자들이 좀 이런 외교 수를 부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지적인지 알겠습니다. 좀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강경화 장관이 조금 더 발빠르게. 이 걱정은 처음부터 우리가 나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의 외교 라인에 안보 라인에 외교적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을 때 강경화 장관의 역할이 조금 축소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런 게 지금 현실로 드러난다고 저도 뭐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요.
안보 문제가 엄중합니다. 광복절인데도 사실은 남북 얘기가 더 많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오늘 역시나 오늘 뉴스닥에서도 강경화 장관이 이름을 올렸네요. 자, 오늘 뉴스닥 보드 상한가 보드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장관, 하한가 보드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강경화 장관을. 그 메시지를 기념사에서 아주 굵직한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까? 내죠. 특히 이제 대북 문제, 그다음에 대일 메시지, 그리고 이제 국내의 뭐 독립유공자들의 처우 문제라든지 국내 현안에 대한 일부 언급 이렇게 되게 세 가지를 많이 내시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뭐 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북핵 문제라든지 북미사일 문제, 안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북 관련된 메시지를 분명하게 낼 것이고 예. 결국 어제 그 단초가 조금 나왔죠. 맞습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게도 뭐 그 우리와 같은 입장이 갈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오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17일 모레는 취임 100일 아닙니까? 목요일 날이 취임 100일 되는 날. 이거 뭐 틀림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과 소통하는 큰 소통의 장이 마련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럼 이때는 국정 전반 지금 쭉 펼쳤던 게 있죠. 예를 들면 뭐 문재인 케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택 대책도 이미 나왔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금 문제 나오죠. 뭐 이런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특히 이제 지난 100일 동안에 인사 문제 중에 낙마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5대 불가 원칙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지켜졌던 부분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적인 뭐 사과와 양해의 말씀까지도 포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다만 이제 정우택 대표가 이렇게 박하게 준 걸 뭐 야당은 원래 박하게 주는 게 일반적 관행이긴 한데요. 예. 그만큼 지금 야당이 다 어려운 처지에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제가 귀에 와닿는 이야기는 쇼통이다.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다. 이런 지금 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 쇼통 하나 뭐였어요? 불통. 불통 또 하나 뭐였습니까? 먹통이었나요? 쇼통, 불통, 먹통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쇼통은 자꾸 쇼를 한다. 이 포퓰리즘적인 행보를 보인다. 이 아니 얘기하죠. 정치는 포퓰리즘 해야 돼요. 그리고 정치는 쇼를 잘해야 됩니다. 오호. 그런 포퓰리즘도 할 줄 모르고 쇼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늘 망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정치는 국민들한테 다 정치인이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게 쇼 아닙니까? 근데 그 보여주는 거를 예. 진정성을 담아서 잘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문 대통령은 비교적 진정성을 잘 담아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치인이 잘해야 될 덕목이에요. 오히려 쇼통을 한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해야지. 쇼통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늘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 비판이 아니라 칭찬이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포퓰리즘이라는 게 나쁘게만 자꾸 의식하는데 우리가 과거 고대사에서부터 지금 보면서 어쨌든 이번 한 주는 문재인의 한 주다. 그렇게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한가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문재인 슈퍼위크라고 불릴 정도로 이번 주에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근데 어제 저희가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인터뷰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해서 점수를 주십시오 했더니 들으셨어요? 낙제점. 네. 나는 점수 박하게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낙제점을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나중에 전해 들은 바로는 그 민주당 지도부가 인터뷰를 들은 거예요. 지도부 분들이. 아주 부글부글 뭐 회의석상에서 분노의 이야기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두 분은 몇 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수를 몇 점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상당히 부글부글 하실 분들이 있는데 저는 대학교 때 C만 받아도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70점 하면 되게 좋은 점수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생각하면. 네, 그런데 이게 또 잣대라는 게 모호해가지고 제 생각엔 낙제점은 아니고요, 절대.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엔 여론조사 수치 나오는 것 정도가 실제 점수가 아닐까. 100점 만점을 70점대 친다면 정도? 70점에서 80점대 중간 사이가 그걸 보고 이거는 과거에 보면 지금 이제 취임 한 100일 차였던 정부들을 박근혜 정부 때 보면 한 50%대 초반 요 정도 나왔던 거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라고. 뉴스닥 세밀의 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이준석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인터뷰 들으셨죠? 예. 저 하루에 막 2개씩 먹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뭐 제일 좋아하는 요리가 계란찜, 계란말이,
계란 후라이. 계란. 그러니까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식 베스트 안에 들어가는 건데. 저는 최근에 살 뺀다고 일주일 동안 계란하고 우유만 먹었던 적도 있어요. 이렇거든. 정말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식인데 이거 전수조사 철저히 해서 이게 그 양계 농가도 피해보면 안 되거든요. 선량하게 정말 정직하게 사육하시는 분들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려줘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그 얘기 꼭 전하면서 뉴스닥 상한가부터 바로 들어가야겠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상한가 허성무 소장님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예, 오늘 저는 모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상한가로 잡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랜만에 뉴스닥에 이름 올립니다. 상한가로 이준석 위원장. 저는 김부겸 장관을 올렸습니다. 김부겸 장관. 먼저 문재인 대통령 얘기부터 좀 해보죠. 뭐 지지율이야 계속 높았던 건데 특별히 이번 주에 상한가로 정하신 이유는? 그렇죠. 오늘이 광복절 아닙니까? 예. 광복절에는 대통령들이 대개 볼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그 사람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지적했던 것이 안보 문제였는데, 그렇죠. 최근에 안보에 대한 일련의 대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뭐 그 리스크를 견뎌냈다는 것.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운전대를 잡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걱정했던 것,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걱정했던 것에 비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에는 그 최대의 약점이라고 했던 안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뭐 무난하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는 큰 하락 요인이 있긴 어렵다라고 봅니다. 근데 진짜 안보가 좀 무난하게 흘러가는 거 맞아요. 국민들은 사실은 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쟁이 이제 난다한다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보수 정당이 있지만은 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형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정부가 들어와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약간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거죠. 상황에서 예를 들어 제한적이니까. 같이 맞장구 쳐서 속된 말로 호들갑을 떨기에는 왜냐면 지금 뭐 미국도 북한 다 호들갑이거든요. 제가 보는 상황은. 근데 서로 호들갑을 떨면 이게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허성무 소장님.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많은 비판을 했더라면 제가 이렇게 방어를 했을 텐데 예. 제가 방어할 논리 이미 다 이야기를 했어.